자, 클래스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다형성을 표현하는 개념을 보고 있었고요. 이런 예제를 가지고 상속과 다형성, 추상성의 특징들을 좀 확인해 보고 있어요. 네, 여기서 상속하는 방식, 여기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속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일자로 상속받는 개념과 다중으로 상속받는 개념이 있어요. 부모가 있으면 자식으로, 그 자식 아래로 또 하나, 그 자식 아래로 또 하나, 그냥 이렇게 직렬로 상속받는 개념을 일자상속,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다중상속은 이 그림에 표현되지 않았지만 포유류 중에서 고래가 있거나 조류 중에서 펭귄이 있거나 했을 때 고래와 펭귄은 서로 다른 종이죠. 근데 이 둘의 또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고래랑 펭귄을 놓고 보면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고래도 물속에서 생활을 하고 펭귄도 물에서 막 생활을 하죠. 조류인데. 그러면 얘네 둘은 서로 분명히 다른 녀석인데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뭔가 묶어줄 수 있는 개념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 때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냐면 별도의 특징, 이 두 녀석이 가지는 공통적인 특징, 그걸 하나의 상위 클래스로 묶어주는 게 상속이잖아요. 이렇게 상속을 받는 거예요. 물에서 생활하는 어떤 특징이다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으면. 그러면 이 고래랑 펭귄 두 녀석을 놓고 봤을 때 고래의 부모가 포유류도 부모고 이 물에서 생활한다는 클래스도 부모가 되겠죠. 두 개 이상의 클래스를 부모로 가지는 형태를 다중상속이라고 합니다. 펭귄도 마찬가지겠죠. 파이썬에서는 이런 다중상속을 제공을 해요. 다중상속의 개념을 제공을 하고요. 자바라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이런 부분을 제공하지 않고 인터페이스라는 개념으로 저 개념을 제공하고요. 대표적 객체 지향 언어 C++에서도 다중상속을 제공하지만 무분별한 사용을 지양합니다. C++은 다중상속 지원, 자바는 다중상속을 직접적인 지원은 하지 않고 추상적인 개념을 표현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라는 게 있어서 걔를 이용해서 구현을 합니다. 이런 건 그냥 서브 지식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고 일단 파이썬은 다중상속을 지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일자 상속부터 예를 들어 드릴게요. A 클래스가 있습니다. A 클래스. 그럼 나중에 내가 저 A 클래스가 필요하면 A를 생성해서 사용하면 돼요. 자, 그리고 B 클래스가 있는데 이 B 클래스는 A를 상속한다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B를 생성했을 때 이때 만들어지는 객체는 A의 모양 플러스 B의 모양까지 가지는 개념을 표현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녀석을 참조하게 되면 점 찍고 A가 갖고 있는 기능, B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A의 기능에 플러스 알파 더 확장되고 있는 거 맞죠? 이게 그냥 일자상속이에요. 그리고 부모가 갖고 있는 메서드랑 동일한 이름의 메서드를 자식에서 똑같은 내용을 정의하는 것. 하지만 내부 내용은 부모와 다르게. 이런 걸 오버라이딩이라고 했죠. 메서드 A인데 B에서 정의한 거다. 원래 부모가 갖고 있는 메서드 A는 이렇게 기능을 갖고 있는데 그걸 상속받은 녀석은 이렇게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재정의, 오버라이딩. 자, 그 다음 C 클래스에서 B를 상속받겠다라고 하면 이제 그림이 어떻게 됩니까? A 클래스를 상속받은 B 클래스를 상속받은 C 클래스가 되겠죠? 그럼 나중에 C를 가지고 객체를 생성하면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덩어리 하나의 객체를 만들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D 클래스가 또 C를 상속한다. 이게 일자 상속이에요. A를 상속, 이런 식으로 그냥 쭉 한 라인으로 상속받아가는 형태를 일자 상속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A를 가지고 객체를 생성했을 때 그 A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메서드 A라고 하는 A에 정의해 놓은 내용이겠죠. 생성자 보일 거고 메서드 A를 사용하겠다가 되겠습니다. 실행 한번 해보고, 자, A 생성자, 그 다음 메서드 A 호출되는 것까지 보여요. 그 다음 B 클래스로 객체를 생성해서 확인해 보면 메서드 B의 B 클래스에 정의해 놓은 메서드 B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B 클래스에 정의해 놓은 메서드 B 클래스에 재정의해 놓은 메서드 A도 보이고요. 그러면 B 생성자, 그 다음 B에 정의되어 있는 메서드 사용, 그 다음 B에 재정의해 놓은 자식에서 만든 녀석이 호출이 되죠. 이런 게 오버라이딩. 이런 질문이 들어온 적이 있어요. 오버라이딩을 했는데 이 객체를 통해서 그러면 A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메서드를 호출할 수는 없냐. 이게 그림으로 상상해 보시면 B를 가지고 객체를 생성하면 일단 A가 만들어지고 A가 갖고 있는 메서드 A가 준비되는 건데 B 클래스로 객체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자식 객체가 생성되고 그 자식 객체에 정의해 놓은 메서드 A가 있으니까 원래 부모가 메서드 A라는 이름으로 참조하고 있던 실제 메서드가 있겠죠? 그 메서드를 보지 않고 자식에서 정의한 또 다른 메서드, 그 메서드를 참조하게 되는 거거든요. 요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대상이. 이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대상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객체가 사용이 될 때 점 찍고 메서드 A를 호출하면 A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이게 아니라 B 클래스에서 정의했던 그 메서드를 참조하게끔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편의상 덮어 쓴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B 클래스를 통해서 B 객체를 통해서 이걸 호출하게 할 수 없냐? 그냥 부모 거를 사용하게 하면 안 되냐? 일단 B 클래스로 객체를 생성했다. 그리고 B 클래스에는 부모가 갖고 있는 메서드를 재정의를 했다는 것. 여기서 무슨 의미가 들어가냐면 부모 클래스를 재사용하기 위해서 상속을 한 거고 재사용하는데 부모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어떤 녀석은 내 입맛대로 좀 바꿔 쓰겠다라고 정의를 한 거죠. 부모 걸 사용하지 않고 자식에서 재정의해서 쓰겠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자식 객체를 이용해서 객체를 활용할 때 부모에 정의되어 있는 녀석을 사용하게 하고 싶다. 이건 말이 이상해지는 거죠. 애초에 그럼 클래스를 정의하지 말든가. 의미가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상속과 오버라이딩을 사용하는 의미를 벗어난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럴 거면 상속을 쓰지 말았어야지. 일단 규칙은 그래요. 일반적인 객체 지향에서는 그런 개념은 표현하지 않고요. 근데 파이썬은 가능하긴 해요. 파이썬은 이런 게 완전히 뭔가 정형화된 규칙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파이썬은 이름을 가지고 접근을 하죠. OBB가 갖고 있는 이름들이 뭐가 있는지 보면, 자, 지금 OBB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 A가 보이는데 이 메서드 A는 B 클래스에 정의해 둔 걸 참조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A 걸 보겠다?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파이썬도 그건 안 돼요. 가능하게 하려면 이 메서드가 그 왜 파이썬에서 맹글링 해주는 프라이빗 형태로 뭔가 만드는 개념을 적용해야 각각의 클래스가 갖고 있는 메서드 A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얘네 둘이 네임 맹글링을 통해서 만들어지면 언더바 A의 메서드 A가 되고요. B 클래스에 정의해 놓은 거는 언더바 B의 메서드 A가 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각각 부모 거냐 자식 거냐를 구분할 수 있는 이름으로 접근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알맞지 않다는 거죠, 애초에. 그래서 지금 자식 객체를 통해서 오버라이딩 된 메서드가 아닌 부모의 메서드를 호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알맞습니다. 확인해 보고 갈까요? 이렇게 언더바 2개를 써놓으면 이건 오버라이딩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 던더가 붙어있는 메서드 A는 A 클래스의 것, 얘는 그냥 B 클래스의 것, 별개로 만들어지는 거여서 확인해 보면 메서드 A는 없고요. 언더바 2개를 써서 얘를 호출하려고 했더니 네임 맹글링을 통해서 얘도 없죠. 얘는 어떻게 생겼냐? 언더바 A의 메서드, 이런 식의 이름이 만들어지니까 언더바 A라고 해서 호출을 해야만 하고, 그러면 A에 정의되어 있는 메서드가 호출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름 목록을 보면 맹글링을 통해 만들어진 A 클래스의 메서드 A, B 클래스의 메서드 A 이렇게 따로 있는 거예요. 이거 오버라이딩이 아니에요. 그냥 추가 정의가 된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렇게 구분해서 호출하는 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다형성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냥 메서드 A라고 했을 때 만들어진 객체가 A라면 A에 정의된 게 호출이 되고, B 객체라면 B에 재정의 된 게 호출이 되고, 알아서 구분되도록 하는 게 다형적인 특징을 표현하는 건데,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을 공부하실 때 의미를 좀 해석하셔야 됩니다. 상속을 왜 하는가? 그걸 벗어나는 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상속의 의미가. 그럼 쭉 따라 내려와서 C 클래스, D 클래스까지 상속을 받아왔으니까 D 클래스로 객체를 생성했을 때 부모가 갖고 있는 A, B, C, D가 다 준비가 되고 있죠. 자, 이때 B 클래스에 정의된 메서드 B, C 클래스에 정의된 메서드 C, D 메서드까지, 얘들은 각각의 클래스에 정의된 것들이 다예요. 하나, 하나, 하나. 큰 문제 없이 다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메서드 A를 호출하면 어떻게 될까? C 클래스에서 재정의한 적 없죠? D 클래스에서도 재정의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메서드 A는 어떤 결과를 보여줄 것인가? 자, 확인해 보니까 A에 메서드 A가 있고 B에 상속받는데 메서드 A를 재정의했죠. 메서드 A를 이렇게 쓰겠다. 그리고 그걸 상속받아서 C에 아무것도 안 했고 D에서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객체를 D로 생성합니다. 그러면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는 거니까 이렇게 생긴 객체 한 덩어리가 지금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때 OB, D가 참조하는 이름들은 A 클래스에 만들어진 이름들, 그리고 B 클래스에 만들어진 이름들, 근데 여기에서 메서드 A는 재정의한 걸로, 그럼 부모가 갖고 있던 메서드 A는 재정의 된 걸 사용하게끔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꼭 B 클래스로 만든 객체가 아니더라도 요 레벨에서 재정의가 됐으니까 하위 클래스 애들도 객체로 만들어졌을 때 이걸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게 일자 상속이고요. 이걸 통해서 연습해 보는 개념, 요건 분석을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물 클래스를 하나 예시로 만들어 놨고요. 동물이라면 먹는 기능, 움직이는 기능, 숨 쉬는 것, 소리 내는 것, 딱히 뭔가 정의할 건 없어요. 동물이라는 객체를 보신 적 없다 그랬죠? 뭐라고 정의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선언할 수는 있죠. 이런 게 있다라고. 동물은 이래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걸 표현해 본 거고요. 동물을 상속받는 포유류. 포유류들이 호흡하는 방법만 거기서 정의를 했네요. 재정의죠, 재정의. 여기서 재정의. 어류. 어류도 숨 쉬는 게 어떻게 숨 쉬는지 아가미로 호흡을 한다라고 재정의가 됐어요. 그럼 지금 여기까지 내용을 클래스로 생각해 보면 동물이 있고, 그걸 상속받아서 포유류가 있고, 그걸 상속받아서 어류가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거기에 개를 만드는데 얘가 동물을 상속받는 게 아니라 포유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는 명확하죠. 개라는 객체를 보신 적 있죠? 포유류 객체를 보신 적은 없고요. 개객체는 있습니다. 정확하게 정의가 돼 있죠. 그래서 개는 뭘 하냐? 먹는다, 움직인다, 소리 낸다. 개니까 당연히 개같이. 그리고 개만 가지는 특징,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요거는 개한테만 정의된 거죠, 그냥. 나머지 얘네들은 부모가 갖고 있는 것들을 명확하게 명시한 거고요. 이때 포유류가 정의해 놓은 호흡한다는 내용은 한번 정의해 놓고 모든 포유류가 같이 쓰면 되니까 굳이 제정이 안 한 거예요. 필요한 것만 그 부분에서 제정을 한 거죠. 그 다음 고양이도 포유류니까 고양이도 하나 정의를 하는데 얘는 고양이같이 이것저것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고래도 하나 만들었어요. 얘도 포유류죠. 이런 식으로 표현만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류를 상속받아서 상어를 하나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상어의 특징들도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러면 제일 꼭대기에 동물이 있고 그걸 상속받는 포유류, 그걸 상속받는 어류, 포유류를 상속받아서 개, 고양이, 고래, 어류를 상속받아서 상어를 만든 거예요. 자, 지금 보면 일자 상속 맞죠? 일자 상속 맞죠? 일자 상속, 일자 상속. 그 어떤 클래스를 보더라도 부모가 2개 이상인 형태가 아니니까요. 요런 건 이제 일자 상속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양이 객체, 개 객체, 고래 객체, 상어 객체를 파이썬 리스트에다가 담아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 동물들을 하나씩 하나씩 꺼내서 그 동물이 어떻게 먹는지, 어떻게 소리 내는지 요게 필요 없네요. 먹는다가 2번 들어갔네요. 그래서 먹는다, 소리 낸다, 호흡한다. 요 3가지의 특징을 확인해 본 겁니다. 그럼 지금 고양이라는 종류, 개라는 종류, 고래라는 종류, 상어 얘네 종이 다 다르잖아요. 서로 다 다른 종인데 파이썬에서 그걸 묶어 놓고 있죠. 한 덩어리로. 묶어 놓고 나서 우리는 이름을 하나만 사용한 거예요. A가 누군진 모르겠어요. 그 A가 먹는다는 기능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자는 거죠. 실행해 보면 4마리가 첫 번째 녀석이 고양이였나 봅니다. 그래서 고양이 같이 먹고 고양이 같이 소리 내고 먹는다 하나는 빼고 먹는다, 움직인다, 소리 낸다. 먹는다, 움직인다였네요. 먹는다가 2개가 있었는데 움직인다로 표현해야 될 것 같고 실행해 보면 고양이 같이 먹는다, 움직인다, 소리 낸다. 지금 고양이기 때문에 고양이의 특징이 보이고 있고요. 고양이는 포유류니까 호흡하는 방식이 폐호흡이다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2번째 객체는 개였나 봐요. 그래서 개가 나오고 그다음 고래가 나오고 그다음 상어가 나옵니다. 자, 나는 하나의 표현을 가지고 뭔가를 활용했잖아요, 객체를. 근데 그 하나의 표현이 객체가 실제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발현될 수가 있죠. 이걸 다형성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이 흐름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바로 이어서 갈게요. 이번엔 다중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봅니다. 다중상속. 부모를 2 이상 가지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A 클래스 하나 있고요. B 클래스가 하나 있어요. B는 A를 상속한다 라고 되어 있고 A에서 만든 걸 B에서 재정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C 클래스가 있는데 C 클래스가 A를 상속하고 있어요. B와 C가 각각 A를 상속하고 있대요. 여기까지 그림을 놓고 보면 A 클래스가 있고 B 클래스가 A를 상속, C 클래스도 A를 상속한 형태가 됐네요. 그리고 나서 D 클래스를 정의하는데 여러 클래스를 상속받기 위해서 이렇게 나열했습니다.
이러면 A 클래스가 있고 B가 A를 상속, C가 A를 상속한 상태에서 내가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정의하는데 앞만 봐도 이 클래스는 기존에 있는 B 클래스와 C 클래스를 다 상속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두 가지를 같이 쓴 거예요. 그리고 여기 형태에서 A 클래스의 존재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B와 C를 받아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A를 위에다가 같이 올려둔 이유는 이게 객체지향에서 이야기하는 다이아몬드 상속이라는 형태를 말하고 있어요. 다중상속을 사용하냐 마냐, 다중상속을 쓸 때 어떤 걸 고민해야 되느냐 이런 것 때문에 나오는 이슈라서 그 모양을 만들려고 한 거고요. 다중상속 자체만 놓고 보면 그냥 이렇게 하는 걸 다중상속이라고 합니다. 여러 개의 클래스를 상속받았다 그럼 다중이에요. 자, 그러면 D 클래스로 객체를 생성하고 메서드 A를 호출했을 때, B를 호출했을 때, C를 호출했을 때, 마지막에 A, B를 호출했을 때 뭐 이렇게 처리하고 있네요. 실행해 보면 별다를 건 없습니다. A는 재정의한 게 호출이 됐고요. 메서드 B, C 다 쓸 수 있고 A, B도 쓸 수 있죠. 자기 거니까. 뭐 큰 이슈는 없어요. 근데 이 다중상속을 이야기하면서 왜 저런 모양을 만들었냐면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이아몬드 상속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이슈가 있어요. 객체지향 언어들은 클래스를 가지고 있고 그 클래스는 지금 보신 것처럼 뭔가 정의를 하고 나중에 객체로 생성하고 그때 상속받은 클래스가 있고 상속받은 클래스로 객체를 만들면 부모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 덩어리로 좀 확장이 되는 개념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파이썬 이외에 C++이나 자바 같은 언어에서는 지금처럼 A 클래스라는 게 있다. 근데 내가 D 클래스를 상속받을 건데 B랑 C를 받아오겠대요. 다중상속을 하겠대요. 근데 하필이면 내가 다중으로 가져올 각각의 클래스가 같은 부모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자, 자식 객체가 생성된다면 그 부모에 해당하는 객체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나려면 잠깐만 네 부모 좀 만들고 아직 시기가 여러분이 태어날 시기가 아니라면 일단 여러분 부모님의 삶이 진행되고 있는 시대인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D 클래스로 객체를 생성하기 전에 부모에 해당하는 객체부터 만들어져야 되고 근데 하필이면 그 객체가 만들어져야 될 때 또 부모가 있다면 부모 객체를 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만들고 하위 만들고 하위 만드는 형태로 실제 메모리에 만들어질 건데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내가 D 클래스를 생성하겠습니다. 그럼 D가 만들어지기 전에 상속받은 위로 쫓아가서 B를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B를 만들려고 봤더니 또 상속이래. 올라가요. 그래서 A를 객체로 만들어냅니다. A를 객체로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어서 자식인 B 객체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나서 D를 만들려고 했는데 다중이라서 또 부모가 있대. 그럼 또 쫓아 올라가요. 얘를 만들려고 했는데 또 부모가 있대. 그래서 얘를 또 만드는 거죠. A가 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돌아와요. C 객체 만들고 그제서야 D의 내용이 추가가 되어서 한 덩어리가 됐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뭐 그래 그럴 수 있겠어. 근데 뭐 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저 객체를 OB로 참조했다 치고요. 그럼 OB 점 찍고 나서 메소드 A를 호출하면 실제 만들어진 객체에서 메서드 A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지 않을까요? 이걸 사용해야 될까? 이걸 사용해야 될까?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거를 다중상속에서 다이아몬드 상속에서 나오는 모호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뭘 호출할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C++에서는 이런 상황으로 호출을 하려고 했을 때 이 앞쪽에다가 B로부터 상속받은 A 또는
C로부터 상속받은 A라고 명확하게 라인을 명시해서 쓰는 방식을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 발전된 C++ 버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전엔 그랬었어요. 명확하게 명시해주는 네임스페이스를 명시해서 쓴다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었고, 자바는 이런 상황이 올 것 같다면 애초에 A 클래스는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녀석이었을 거예요. 마치 동물 이런 것처럼. 동물은 실제로 뭐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완전한 추상적인 개념을 표현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라는 걸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아무것도 정의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상속받아서 D에서 꼭 그 내용을 재정의해야 돼요. 그럼 정의된 모양이 하나밖에 없죠. A에도 정의가 없어요. 선언만 있습니다. 숨을 쉰다. 여기서도 숨을 쉰다. 어차피 두 개는 그냥 타입일 뿐이기 때문에 하나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가 돼버리거든요. 그 내용을 실제 정의하는 건 자식에서 재정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겹치는 걸 사용해도 여기 있는 거 하나만 쓰면 되니까 문제가 없겠죠. 자바에서는 인터페이스라는 개념을 활용을 하고요. 추상 클래스나. 근데 파이썬은 이름, 그것이 어떤 변수다, 아니면 어떤 함수다, 이렇게 가리키는 형태로 만들어지게 돼 있어서 그것도 동적으로 실행 중에 다중상속을 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얘는. 객체가 두 개 만들어졌다고 해도 어차피 그 내용은 똑같은 내용일 거니까 하나만 쓰면 되거든요. 아무거나.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다이아몬드 상속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다. 동적으로 이름과 해당 자원들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애초에 추상적 개념이 들어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름으로 연결이 되니까. 그래서 다중상속은 이렇다는 거고요. 그럼 다중상속을 어디다 써먹느냐? 다중상속을 사용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여러 부모의 특징을 가져오고 싶을 때, 그래야 될 때 그걸 가정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다중상속 개념, 동물 똑같이 만들었고요. 자, 공통적인 특성을 하나 정의했다라고 합니다. 물에서 생활하는 동물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정의를 했고, 포유류, 동물 받아서 호흡한다 재정의. 어류, 얘도 동물을 상속받아서 호흡하는 내용 재정의. 그리고 나서 개는 포유류를 그대로 받아와서 정의하고, 고양이도 포유류를 받아와서 정의하고, 자, 이제 고래를 보시면 돼요. 고래는 포유류이면서 그렇다고 어류는 아닌데 물에서 생활하는 특징을 갖죠. 그래서 두 개를 다 받아온 거예요. 그리고 물에서 생활하는 내용을 그냥 물에서 헤엄친다라는 게 디폴트 정의인데 그걸 상속받은 애가 재정의할 수 있죠. 그리고 슈퍼라고 썼을 때 슈퍼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 D 클래스 이렇게 있을 때 B 클래스 입장에서 슈퍼는 A입니다. C 클래스 입장에서 슈퍼는 AB입니다. D 클래스 입장에서 슈퍼는 뭐겠어요? ABC가 되는 거예요. 나를 제외한 부모는 다 슈퍼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갖고 있는 것들 중에 물에서 생활을 호출하고 그 다음 내가 재정의한 내용도 추가해서 만들어낸 거죠. 고래는 이렇다. 상어도 마찬가지. 어류인데 고래는 포유류인데 물에서 살죠. 상어는 어류인데 물에서 생활하죠. 그래서 두 가지의 특징을 같이 표현하고 있다는 거. 상어는 고래와는 좀 다르니까 별다른 특징을 재정의하지 않았죠. 물에서 생활하는 동물의 기본값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고래 생성, 상어 생성, 고래 생성, 고래 두 마리, 상어 한 마리 이렇게 묶었네요. 여기에 만약에 고양이 같은 게 묶이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어디서 생기냐면 자, 고양이가 없을 때 고래와 상어 두 마리만 두 종류만 다룬다라고 했을 때는 먹는다가 또 있네. 움직인다가 돼야지. 움직인다. 자, 보면 먹는다, 소리낸다, 움직인다, 호흡한다까지는 동물이 가지는 특징이죠. 그 모든 동물이 다 가지고 있는 특징이고요.
물에서 생활한다라는 개념 요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고래는. 그리고 상어는 그냥 물에서 헤엄친다 하나. 재정의 안 했으니까. 부모 거 그대로 쓰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 고래는 물에서 헤엄친다라고 그다음 자신이 재정의해 놓은 내용까지 같이 보이죠. 자, 문제가 안 생겨요. 이렇게 되면 같은 특징을 가지는 애들끼리 묶어 놨기 때문에 각각이 가지는 기능을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죠. 한 번에 묶어서 쓰고 있는 거예요. 다형성이죠, 이것도. 근데 여기에 고양이가 들어가요. 얘들한테 물속에서 춤추라 그러면 열심히 춤출 텐데 고양이는 죽어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고양이가 끼어 들어간 상태에서 동일한 기능들을 동작시키면 문제가 생깁니다. 고양이같이 먹을 수 있고 소리내고 움직이고 폐로 호흡하는 것까지 좋아요. 근데 물에서 생활하려고 하니까 죽어나는 거죠, 지금. 고양이 객체는 물에서 생활할 수 있는 특징이 없기 때문에 얘는 같이 묶어주면 안 되겠죠, 다룰 때. 물에서 생활하는 것만 아니라면 한 대 묶어서 사용해도 상관이 없고요. 이런 식의 특징들을 활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 이런 게 객체지향에서 상속의 개념입니다. 다형성, 상속 이런 개념들. 그래서 만약에 지금처럼 서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타입이 아니라 조금 종류별로 좀 섞여서 한 덩어리로 묶어 쓰기가 불편한 이런 상황일 때 각각의 객체를 식별해서 문제없이 돌아가게 만들 수 있거든요. isInstance라는 함수가 있어요. isInstance. 기능은 다 똑같이 구현되어 있고 볼까요? 고양이, 개, 고래, 상어. 자, 얘네들을 한데 묶었을 때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동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가 동물로 사용되는 것, 개를 동물로 사용하는 것, 고래를 동물로, 상어를 동물로. 얘네들 전혀 문제 없겠죠. 동물의 특징까지만 놓고 본다면. 근데 만약에 얘네들을 동물이 아니라 포유류로 참조하게 되면 포유류로 참조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고양이 포유류인가요? 개 포유류인가요? 고래 포유류인가요? 다 맞죠? 상어가 포유류인가요? 아니죠. 얘 묶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포유류처럼 사용하면 안 돼요. 이렇게 묶여있으면. 어류도 마찬가지. 상어만 어류지 나머지는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한 덩어리로 표현돼야 된다고 했을 때 걔네들을 뭔가 사용한다면 이런 걸 이용해서 구분을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먹는다, 소리낸다, 움직인다, 호흡한다. 얘네들은 동물의 특징이니까 어떤 동물이든 다 가지고 있는 거지만 고양이의 특징이나 개 특징이나 고래 특징이나 상어 특징은 각각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한데 묶을 수가 없죠. 그래서 파이썬이 제공하는 is instance A is 고양이 A가 고양이로 만들어진 거냐 이런 얘기예요. A가 고양이로 만들어진 거면 고양이의 기능을 사용해 보고 아니면 개냐 그럼 개로 사용해 보고 이게 가능한 것은 묶어 놓은 거긴 하지만 타입을 보면 각각의 타입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is 인스턴스를 이용해서 각각의 타입을 확인하고 그 타입에 맞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또 묶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참조하는 객체 타입을 확인했을 때 파이썬이 알죠. 이거 고양이 타입이다. 그래서 먹는 거, 소리 내는 거, 움직이는 거, 호흡하는 거 전부 다 고양이에 대한 내용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 첫 번째 녀석이 고양이였으니까 is instance A가 고양이 타입이냐? true. 그래서 고양이 특징이 표현이 된 거고요. 두 번째는 개 타입이에요. 그래서 개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is instance A가 고양이냐? 아니겠죠. 그럼 A가 개냐? 맞았겠지. 그래서 개 특징을 표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요걸 통해서. 나머지 고래도 마찬가지겠죠. 고래 타입이니까 고래의 특징을 표현할 수 있고 is instance 확인. 상어니까 상어의 특징 확인. 요 키워드를 이용해서 서로 다른 타입의 객체들이지만 한데 묶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활용해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 예시에서는 개랑 고양이를 표현하고 있었던 건데요. 트레이닝은 개, 그루밍은 고양이가 갖고 있는 기능이거든요. 근데 지금 애니멀들이 가지고 있는 객체를 하나하나 꺼내서 애니멀로 참조한 다음 참조했을 때 개니까 개가 움직이는 것, 개가 우는 소리, 개는 훈련이 가능하고 그다음 그루밍을 하려고 그랬는데 개한테 그루밍하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 돼요? 혹시 집에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있으면 강아지한테 집에 가서 "그루밍 해 봐." 얘기해 봐요. 그럼 걔가 개같이 쳐다보겠지. "내가 그루밍을 어떻게 하냐." 그래서 에러가 난다는 거죠. "걔는 그루밍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요런 걸 활용을 하는 거예요. is instance. 어떤 참조가 어떤 클래스 타입인지 true, false 확인해 줄 거니까. 그래서 is instance 지금 현재 참조하는 객체가 개 타입이면 트레이닝을 하고 고양이 타입이면 그루밍을 해라. 이런 식으로 나누어 주면 서로 다른 타입이지만 좀 더 유연하게 관리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객체 지향에서 얘기하는 상속, 다형성 여기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미 추상화의 개념은 두 가지 형태가 있다 그랬죠. 실제 객체를 특징들만 뽑아서 클래스로 정의해내는 것도 추상화고 아니면 클래스들을 봤더니 공통적인 특징이 있더라. 그 공통적인 특징을 역시 뽑아내서 하나의 어떤 상위 클래스로 뽑아내는 이런 행위. 결국 뽑아낸 거죠. 추상화죠. 정의할 수 없는 동물 이런 것들을 클래스로 표현하는 것 이런 것도 추상화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클래스와 객체에 대한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것이 이해가 되면 클래스를 정의하는 방법이라든지 문법적인 그걸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하고 나서 이 상속에 관련된 개념들을 습득하셔야 이제 객체 지향에 대한 개념을 좀 공부할 수 있는 준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